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화기를 맞아 팹리스 업체들의 위탁 생산은 지속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향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점점 잡아먹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앞으로도 우주 끝까지 날아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섹터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오늘은 IBM, 퀄컴,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의 팹리스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수주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러한 정보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또 아래 번호로 성함과 무조건 수익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아직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한, 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세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성함과 무조건 수익 적어주셔서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럼 간단하고 또 보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크게 IDM, 팹리스, 파운드리, OSAT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설계, 제조, 생산, 후공정 등을 분담하면서 이제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는 거죠. 먼저 IDM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IDM 설계부터 제조, 생산까지 최종 완제품들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말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IBM 등의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 이 I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과거에 반도체 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팹리스, 파운드리, OSAT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고, 이제 특정 IDM 업체들이 줄을 이뤄서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하나를 생산하고 설비를 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 반도체 업계에 뛰어들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는 더욱 힘들었겠죠. 하지만 198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천문학적인 생산 설비 비용을 없앤 팹리스 기업이 등장합니다. 이 팹리스 기업은 이제 생산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반도체 칩의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은 위탁을 맡기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기술 개발의 성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 기업이죠.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퀄컴,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팹리스 업체가 많아지니 이에 제조 생산을 원하는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제 1987년 최초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설립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 반도체 회사 IDM이나 반도체 생산 설비 공정이 없는 팹리스 회사에서 설계한 반도체 칩,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C라고 하죠. 이 반도체 칩의 디자인을 받아서 반도체 칩 제작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TSMC와 삼성전자, 이러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가 바로 이 파운드리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제작, 생산을 한 반도체 칩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패키징과 또 철저한 검사를 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런 후공정 업체 OSAT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가지의 생산 과정 중에 반도체의 생산과 설비를 맡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꽃 파운드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면 물론이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세계 2위로 우뚝 솟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반도체 IDM의 전통 강자 또는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인텔은 최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1년 말 도입 예정이었던 7나노를 22년도 상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연기를 하겠다라는 발표로 인해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들썩였고, 또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EUV 노광 장치를 사용해서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단 이 두
곳으로 좁혀졌죠. 파운드리 시장의 세계 5위인 중국의 SMIC는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격으로 지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만 봐도 한국의 파운드리 시장은 인텔이라는 수요를 얻고 SMIC라는 경쟁 업체가 축소되는 사이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수요의 축 또한 모바일에서 서버 및 HPC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4월 반도체 2030을 발표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33조 원 중에서 파운드리에만 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30년까지 비메모리 1위로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5나노 EUV 공정 양상을 확대하고 4나노 공정 설계를 벌써 완성했으며 3나노 공정에서 GAA를 세계 최초로 적용할 것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3나노 공정으로 대량 양산 채비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최근 IBM의 CPU인 IBM 파워10, 엔비디아의 GPU인 지포스 RTX 30, 퀄컴의 스냅드래곤 등 굵직한 대형 글로벌 업체로부터 연달아 계약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비메모리 관련 최대 수혜주,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PSK입니다. 자, PSK는 이제 이 PSK 홀딩스에서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해서 설립된 반도체 장비 회사로 PR 스트립이라는 유기물들을 쇄정하는 장비를 제조하는데, 이 PR 스트립 관련 글로벌 1위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46% 수준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의 램리서치, 중국의 메슨테크, 일본의 히타치 등과 경쟁하는 국내 글로벌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니 당연히 우리 같이 차트 한번 구경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 단기 눌림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을 만들면서 5일선을 회복하고 있네요. 이제 이동평균선도 한번 보게 되면 정배열을 만들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구간을 계속 만들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초대형 대량 거래 발생 시까지는 지속 우상향이 나올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솔라 장비의 제조 사업 부문을 담당한 기업이고요. 2019년 2월에는 원익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으로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을 했고, 매출 구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 장비가 93.01%, 그리고 장비 및 장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기술 용역 등이 6.99%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로 주요 품목은 PECVD라고 하는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 그리고 드라이 해처 등이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에 대한 영업 양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세메스로부터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 원익 IPS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종합장비회사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투자의 경우 기존 세메스와 원익 IPS가 양분을 하고 있는 구조였으나, 이제 원익 IPS로 일어나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큰 실적 성장 동력을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241선 리바운딩 이후에 다시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든 조정 구간으로 보이네요. 자, 이 종목은 2020년 추정 PBR이 2.23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초우량 종목입니다. 자,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순이익이 기대되는 기업이고, 지속 신고가 깨면서 혹시라도 보유중이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봐야겠죠. 자, 세 번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2017년 이녹스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고요. 이제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절연기판을 사용한 인쇄 회로기판인 FPCB용 소재,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 소재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더블 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사이즈 및 출하량도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스마트폰의 발열 최소화 및 펜 기능 탑재를 위해 복합 방열 필름이 탑재될 경우에도 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추가 실적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면서, 또 3분기에는 기저 효과에 따른 수요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제 61선에 강한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전과 같이 강한 지지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 또한 이제 정배열을 만들면서 추세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오면 주가 또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의 공급 부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우리나라의 비메모리 관련 최대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지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또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지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거, 그거 주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급등 나오는 급등주들 따라가다가 여러분들 가랭이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들 꼭 잡아두시고,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이제 비메모리 관련 더 많은 종목들,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래 번호 보이시죠? 아래 번호로 성함과 무조건 수익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종목들, 섹터들 전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 바로 내일 급등 나올 급등주까지도 전부 받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보이는 아래 번호로 성함과 무조건 수익이라고 적어주셔서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쉽게 좋은 정보 간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바라는 무조건 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